미친 여자 만들면 법정에서 유리하대. 그 말 제 남편이 실제로 했습니다. 7년 동안 바람 피우며 제게 약을 먹였어요. 친구들도 시어머니도 모두 그를 믿었죠. 유진아, 내가 예민한 거야. 그렇게 저는 미친 여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친 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인에게 보낸 문자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걔는 약 없인 못 살아. 완벽하지? 그날 이후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모은 증거 2847개.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 그 증거로 20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야기는 오늘 아침 법정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법정을 채웠습니다. 원고석의 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피고석의 남편 박재호는 여유롭게 팔짱을 꼈습니다. 그날 그가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든 그 말이 법정에서 뒤집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3차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재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최유진 씨는 201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피해망상, 의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외도는 전부 망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많이 아파서요. 동정을 유발하는 연기였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년입니다. 7년 동안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친구들도 유진아, 내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 속에서 나는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판사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원고는 외도 증거를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유진이 가방 안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닿은 건 작은 검은색 USB 하나. 그 위엔 하얀 라벨지에 단 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847. 이게 뭡니까?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제가 7년 동안 모은 증거입니다. 남편 박재훈의 외도 증거 1847개, 재산 은닉 증거 1000개, 총 2847개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유진은 USB를 법정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호텔 출입 CCTV 43개, 호텔 영수증 127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365일치, GPS 추적 기록 2555일치, 애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892개, 통화 녹음 파일 67개, 명품 구매 영수증 87장이 들어 있습니다. 재훈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사찰입니다.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제 남편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제 남편 신용카드 명세서입니다. 제 남편과 제가 함께 쓰는 클라우드입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입니다. 판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7년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매일 기록했습니다. 유진이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미쳤다고 할 때마다 저는 증거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바보로 본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재훈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7년간 정신병자 취급받은 아내가 준비한 것은 남편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2847개의 칼이었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적시던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은 세탁기에서 재훈의 셔츠를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깃부분에 묻은 진한 립스틱 자국, 그리고 스며든 여자 향수 냄새. 유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훈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셔츠를 들고 나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재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립스틱이요. 그리고 향수 냄새도. 재훈은 셔츠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 그거. 오늘 지하철 엄청 복잡했거든. 사람들이 막 밀쳐서 여자분이랑 부딪혔나 봐. 근데 립스틱까지 묻었어요? 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시작이야? 유진아, 내가 요즘 좀 이상한 거 알아? 저는 그냥 질투가 너무 심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예민해졌어. 사소한 것도 의심하고. 나 진짜 힘들어. 제가 예민한 건가요? 응. 병원 한번 가봐. 정신과 상담.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하지만 한 달 후 또 발견했습니다. 재훈의 자동차에서 여자용 헤어핀. 유진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 헤어핀. 재훈이 폭발했습니다. 아, 진짜. 회사 동료 태워줬다고. 왜 이래? 왜 날 의심해? 저는 그냥 물어본 건데. 내가 이상한 거야. 정신과가. 내가 예약해줄게. 2018년 5월. 재훈이 유진을 강남의 한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제가 바람 피운다고 계속 의심을 해요. 증거도 없는데요. 정신과 의사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1년 정도요. 근데 진짜 셔츠에 립스틱이 묻어 있었어요. 다른 증상은요? 불안하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요즘 잠도 잘 못 자요. 제가 퇴근하면 막 냄새 맡고 주머니 뒤지고. 의사 불안장애 의심됩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유진은 그날부터 항불안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알. 재훈이 매일 확인했습니다. 약 먹었어? 안 먹으면 또 이상해져. 친구들에게도 소문이 났습니다. 재훈이 퍼뜨린 것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요즘 좀 이상해요. 제가 바람 피운다고 망상을 해서 정신과 다녀요. 친구들이 유진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불편함. 유진아, 약 잘 먹어. 좋아질 거야. 시어머니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리, 우리 재훈이가 고생이 많다며? 정신 차려. 남편 의심하는 게 어딨어? 유진은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약을 먹어서 멍한 눈, 헬쑥한 얼굴. 내가 정말 미친 걸까? 그런데 다음 날, 재훈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재훈이 샤워 중이었습니다. 유진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어제 고마웠어요. 호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제주도 갈까요? 유진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수진, 재훈 회사 후배. 작년 회식 때 한 번 본 32살 여자. 유진은 조용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남편이 거짓말쟁이야. 그날부터 유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겉으로는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약도 먹는 척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예민했어. 미안해. 재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증거 모으는 것을요. 노트 첫 페이지. 6월 3일. 새벽 2시 귀가. 호텔 주차권 발견.
유진은 차분하게 적었습니다. 6월 10일. 수진아 사랑해. 문자 화면 사진 촬영 완료. 떨리는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6월 17일. 명품 가방 영수증 220만 원. 내가 받은 적 없음. 누가 받았는지 뻔했습니다. 이렇게 밤마다 유진은 남편 몰래 써내려갔습니다. 7년. 255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재우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완벽한 칼을 갈고 있는지. 유진은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이건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진의 첫 번째 전략.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오늘 늦네요? 이 말 한마디면 재우는 폭발했습니다. 또 시작이야? 정신병원 가. 그래서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혼자 울었습니다. 2018년 어느 날 밤, 유진은 재훈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날도 늦게 들어온 남편.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돌렸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 오후 7시. 재훈의 차가 들어갔습니다. 조수석에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재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자가 내렸습니다. 긴 생머리. 회사 후배 수진. 재훈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웃으며 호텔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표정. 나한테는 10년간 보여준 적 없는 저렇게 행복한 표정. 유진은 영상을 끝까지 돌렸습니다. 차가 나온 건 다음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16시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유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5분 후. 유진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빨간 눈, 부은 얼굴. 유진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2018년 8월 12일. 호텔. 16시간. 그날 밤. 유진은 재훈 옆에 누웠습니다. 재훈은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유진은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내가 옳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 2019년 봄 어느 밤. 재훈이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재훈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 유진은 재훈의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수진.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나도. 금요일에 보자. 우리 언제 결혼해? 조금만 기다려. 유진이랑 이혼하면.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이혼.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저 치워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있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유진은 기억했습니다. 재훈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사랑해라고 말한 게 언제였는지. 10년 전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그 후로 단 한 번도. 하지만 이 문자에는 수십 번 사랑해가 적혀 있었습니다. 샤워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문자를 찍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찍었습니다. 재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재훈이 옆에 누웠습니다. 자, 한마디만 하고 돌아 누웠습니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낸 사람.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이 사람 옆에서 잠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그 후로 유진은 매일 밤을 혼자 보냈습니다. 재훈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 야근, 출장.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리고 재훈이 잠들면 유진은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밤 유진은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다른 여자 머리카락, 애인에게 보낸 선물 영수증, 그리고 매일 밤 유진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유진은 재훈에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잘 먹고 다녀와요. 재훈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유진은 정신과 약을 먹는 척했습니다. 재훈이 확인했습니다. 약 먹었어? 네. 실제로는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유진은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친구는 말했습니다. 약 먹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우리 재훈이 고생이 많다며? 네, 어머님. 정신 차려. 남편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지.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2023년 겨울. 어느 날, 유진은 재훈의 클라우드를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라는 폴더. 열어봤습니다. 가족 사진은 없었습니다. 있는 건 재훈과 수진이 찍은 사진들. 제주도 바다. 둘이 웃으며 찍은 사진. 호텔 침대. 아침 햇살 속에서 찍은 셀카. 명품 가게. 재훈이 수진에게 가방을 건네주는 사진. 크리스마스. 케이크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 유진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사진이 420장이었습니다. 유진은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웨딩 사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결혼 20년인데 재훈이가 나랑 찍은 사진은 몇 장이나 될까? 유진은 자신의 휴대폰 앨범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 5장, 전부 5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수진과 찍은 사진 420장, 나와 찍은 사진 5장. 유진은 클라우드 사진을 전부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 남자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저 집에 있는 가구였다. 2024년 1월 새벽. 재훈이 술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코를 골았습니다. 유진은 일어났습니다. 재훈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수진과의 문자. 가장 최근 거. 오빠, 이제 유진이랑 이혼해. 조금만 기다려.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유진이 정신병 있으면 재산 분할 적게 받는데. 진짜? 그럼 계속 약 먹게 해. 크크 당연하지. 미친년 만들어 놓으면 법원에서 유리해. 유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웠습니다. 유진은 재훈을 봤습니다. 코를 고는 남편. 7년.
7년 동안 이 남자는 나를 미친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유진은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문자를 찍었습니다. 노트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증거 2847번. 남편이 나를 미친년으로 만든 이유. 유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7년. 2847개의 증거. 하나하나가 유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유진의 밤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유진의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가 유진의 칼이 될 것입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7년이면 충분해. 이제 끝낼 거야. 당신이 나를 미친년으로 만든 7년. 나는 당신을 무너뜨릴 증거를 모은 7년. 이제 유진은 그 칼을 꺼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언니와의 만남. 최유미, 유진의 친정 언니, 변호사, 재훈이 말했었습니다. 유진 언니 만나지 마. 너를 더 이상하게 만들어. 유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7년 동안. 유진아. 유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생을 보자마자 언니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얼마만이야. 유진은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미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7년 동안 왜?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니, 나 도와줘. 유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 라벨에 적힌 숫자 2847. 이게 뭔데? 유진은 언니를 봤습니다. 7년 만에 누군가에게 하는 말. 재훈이가 7년 전부터 바람 피웠어. 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회사 후배. 32살. 이수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어. 유미는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유진아, 약 먹였어. 7년 동안 친구들한테 소문냈어. 우리 와이프 미쳤다고. 시어머니한테도 말했어. 며느리 정신 이상하다고. 유진은 USB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7년 동안 모은 거 2847개. 유미는 USB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재훈이 잠들면 나는 일어나서 블랙박스 확인하고 휴대폰 확인하고 증거 모았어. 재훈이는 몰라. 나를 바보로 봤으니까.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진아, 언니. 유진이 처음으로 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미친 거 아니지? 아니야. 유미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넌 미치지 않았어. 절대로. 유진은 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7년 만에 누군가 앞에서 우는 것. 많이 힘들었구나. 응. 유진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 이제 끝낼 거야. 내 변호사 해줘. 유미는 동생의 눈을 봤습니다. 7년 전에는 없던 눈빛. 차갑고 단호한. 당연하지. 유미가 USB를 쥐었습니다. 내가 박재훈. 완전히 무너뜨려 줄게. 이틀 후 유미 법률사무소. 유미는 밤을 새웠습니다. USB 파일 하나하나. 전부 확인했습니다. 아침. 유미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이거.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해. 유진이 물었습니다. 이길 수 있어?
유미는 동생을 봤습니다. 이기는 정도가 아니야. 박재훈, 완전히 파산시킬 수 있어. 유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훈이 숨긴 돈만 17억, 공동재산 8억, 합치면 25억, 재산 분할 70% 받으면 18억, 위자료 3억 더하면 총 21억.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21억? 응. 유미가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7년 동안 혼자 싸운 거 헛되지 않았어. 유진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7년 만에 진짜 웃음. 언니, 고마워. 우리가 남이야? 유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근데 유진아, 각오해야 해. 재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어. 나 7년 동안 준비했어. 유진에게는 이제 칼과 방패가 생겼습니다. 7년의 증거, 그리고 변호사 언니. 유미는 3개월 동안 유진과 함께 보냈습니다. 매일 증거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유미는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미가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7년의 타임라인. 유진아, 유미가 동생을 봤습니다. 이거 봐.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2017년 4월, 내가 립스틱 발견한 날. 2024년 1월, 마지막 문자 발견한 날. 정확히 7년이야. 유진은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7년. 한눈에 보이는 배신의 역사. 유진아. 유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유미가 재훈의 문자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변호사가 유진이 정신병 있으면 분할 적게 받는다고 했어. 유미가 유진을 봤습니다. 재훈이는 내가 정신병자라는 걸 이혼 무기로 쓰려고 했어. 이건 가스라이팅이야. 유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7년 동안 날 미치게 만든 이유가 돈 때문이었어?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 줄이려고.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7년. 매일 밤 울었던 7년. 미쳤다는 소리 들었던 7년. 약 먹었던 7년. 전부 돈 때문이었습니다. 2주 후 유미가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재훈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 두툼한 봉투. 유미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앉아. 유진이 앉았습니다. 유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훈이가 숨긴 계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아. 유미가 하나씩 읽었습니다. 국민은행 1억 2천, 신한은행 2억 3천, 우리은행 1억 8천, 그리고 유미가 유진을 봤습니다. 하나은행 3억 5천. 유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억? 응. 유미가 계속 읽었습니다. 주식 3억. 수진 오피스텔 전세금 2억. 수진한테 준 명품 2억 3천. 유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17억 6천만 원. 유진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17억? 결혼 20년. 유진과 함께 모은 돈. 전부 다른 여자에게. 유진아. 유미가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있어. 뭐가 더? 유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훈이 작년에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어. 1억 5천. 이 돈도 너한테 말 안 했지?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남편이 돈을 숨기는 것도, 다른 여자에게 쓰는 것도, 이혼 준비하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유진이 물었습니다.
언니, 나는 이 집에 뭐였어? 유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저 집에 있는 가구. 며칠 후 유미가 유진을 데리고 2018년에 다녔던 그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유미가 말했습니다. 제 동생 기억하세요? 최유진. 2018년부터 여기 다녔던 의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아, 네. 불안장애. 선생님, 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의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7년 동안 증거가 2847개 있습니다. 의사가 유진을 봤습니다. 그럼 의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안장애가 아니라 정상적인 의심이었다는.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동생은 환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거짓말쟁이였던 거죠. 의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남편이 저를 환자로 만든 거예요. 의사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새 소견서를 쓰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환자의 불안 증상은 배우자의 실제 외도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었으며 정신질환으로 볼 수 없음. 오히려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심리적 학대 피해자로 판단됨. 유진은 그 소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하지만 유진에게는 7년의 무게였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치지 않았어요. 정말 미치지 않았어요. 유미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7년 동안 혼자 싸운 전사야. 유미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외도 증거, 재산 은닉 증거, 가스라이팅 증거, 그리고 마지막. 유미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준비 끝났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7년 기다렸어. 이제 끝낼 때야. 21억. 7년의 거짓말값. 유진은 이제 법정에서 그 값을 받으러 갑니다. 재훈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USB 하나와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왔어? 저녁은?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래? 또 약 안 먹었어? 유진이 천천히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뭔지 알아? 재훈은 USB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데? 당신이 7년 동안 한 짓이 전부 들어있어.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진이 서류 첫 장을 펼쳤습니다. 호텔 CCTV 캡처 사진. 재훈과 수진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 2018년 6월 3일 강남 S호텔. 당신과 이수진 씨. 1박 35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재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유진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캡처 127장. 호텔 127번. 7년 동안 전부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당신 차 블랙박스요. 재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나를 미행했어? 유진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미행? GPS 추적했죠. 2555일치. 여기 엑셀 파일로 정리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전부. 유진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GPS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빨간 점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집, 호텔들, 제주도 리조트. 재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문자 메시지 892개. 당신과 수진이 주고받은 거요. 사랑해, 결혼하자. 유진이 정신병자 만들면 재산 분할 줄어. 이런 내용들.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내 휴대폰을 당신 지문으로 잠금 해제했어요. 샤워할 때마다 7년 동안 유진은 은행 거래 내역을 쌓아놓았습니다. 비밀 계좌 4개, 총 17억 6천만 원 은닉, 수진한테 준 명품 2억 3천, 오피스텔 전세금 2억, 전부 증거 있어요. 재훈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유진은 일어서서 재훈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 7년 동안 날 미쳤다고 했잖아요. 정신과 약 먹게 하고 친구들한테 우리 와이프 정신병자라고 소문 냈잖아요. 그건 유진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훈이 수진에게 보낸 문자. 변호사가 유진이 정신병 있으면 분할 적게 받는다고 했어. 미친년 만들어 놓으면 법원에서 유리해. 이거 기억나요? 2024년 1월 15일. 당신이 수진한테 보낸 문자요.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돈이었죠. 그리고 수진이랑 결혼하려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어요. 아니야. 처음엔 사랑했어. 유진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요. 나 7년 동안 당신 거짓말 전부 들었어요. 녹음도 했고요. 유진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요즘 완전 미쳤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정신과 약 먹이니까 좀 나아지긴 했는데. 재훈의 친구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재훈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유진은 정신과 약통을 꺼냈습니다. 7년 동안 먹으라고 강요했던 약. 이 약 기억해요? 7년 동안 날 바보로 만든 약. 유진이 약통 뚜껑을 열고 알약들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안 먹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으니까. 재훈 서재의 이혼 시 재산 분할 줄이는 법 인쇄물도 함께 펼쳤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당신이 인쇄한 거죠. 계획적으로 나를 이용했어요. 재훈이 유진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제발 한 번만. 다시 시작하자. 수진이랑 끝낼게. 유진은 재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혼 소송 내일이에요. 법정에서 봐요. 그리고 이 USB 당신 회사 인사팀에도 보냈어요.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사에? 당신이 수진이랑 찍은 사진, 회사 접대비로 호텔 간 증거 전부요. 내일쯤 징계위원회 열릴 거예요. 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구나. 내 인생 끝장내려고. 유진이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내 인생 7년 망쳤잖아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유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봐요. 20억 9천만 원 받으러 갈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7년간 참았던 칼날이 드디어 꺼내졌습니다. 이제 법정이 심판할 차례입니다. 유미 변호사가 USB를 법정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호텔 증거 170개 파일, GPS 추적 2555개 파일, 문자 메시지 892개 파일, 통화 녹음 67개 파일, 클라우드 사진 420개 파일, 재산 은닉 1000개 파일,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고 측 주요 증거부터 제시하십시오. 유미가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호텔 CCTV 2018년 6월 3일 오후 7시 42분 재훈과 수진이 손을 잡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피고 박재훈과 이수진 씨가 강남 S호텔에 투숙하는 장면입니다. 스크린에 영수증이 떴습니다. 35만 원. 프리미엄 더블룸. 재훈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호텔에 갔다고 외도는 아닙니다. 유미가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같은 호텔. 다음 날 오전 11시 15분. 재훈과 수진이 나왔습니다. 둘 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16시간 체류했습니다. 회식이 16시간 걸립니까?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판사가 목탁을 쳤습니다. 유미가 문자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오빠, 어제 호텔 너무 좋았어요. 나도 너랑 있으니까 좋았지. 사랑해.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는 이 문자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미가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87장입니다. 사진들이 넘어갔습니다. 해변, 호텔, 레스토랑, 키스하는 사진. 재훈의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울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유미가 GPS 기록을 띄웠습니다. 지도가 빨간 점과 파란 점으로 뒤덮였습니다. 2555일간의 추적 기록입니다. 빨간 점은 이수진 씨 집, 파란 점은 호텔들입니다. 7년 동안 총 243일을 이수진 씨 집에서 보냈습니다. 호텔 투숙 127회입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론 있으십니까? 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미가 은행 거래 내역을 띄웠습니다. 피고는 비밀 계좌 4개에 총 17억 6천만 원을 숨겼습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그리고 이 돈 중 4억 3천만 원을 이수진 씨에게 사용했습니다. 명품 영수증들이 넘어갔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350만 원, 까르띠에 반지 580만 원, 샤넬 시계 820만 원. 결혼 20년간 원고와 함께 모은 돈을 외도 상대에게 쓴 겁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유미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재훈과 수진의 문자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변호사가 유진이 정신병 있으면 분할 적게 받는다고 했어. 미친년 만들어 놓으면 법원에서 유리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습니까? 재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유미가 정신과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년간 정신과 약을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의 새 소견서입니다. 스크린에 소견서가 떴습니다. 환자는 정신질환이 없었으며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피해자. 판사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원고,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7년간 어떻게 견뎠습니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증거를 모으면서 버텼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미쳤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짜로 미친 건지 의심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옳다고. 나는 미치지 않았다고. 유진은 재혼을 받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판사가 재혼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재훈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고에게 사과하십시오. 재훈이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유진은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당신 사과 필요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판결만 받으면 돼요.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 박재훈의 외도 및 가스라이팅이 명백하므로 혼인관계 해소를 인정합니다. 재훈의 어머니가 오열했습니다. 재산 분할. 총 재산 25억 6천만 원 중 70%인 17억 9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 위자료 3억 원. 합계 20억 9천만 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비밀 계좌 4개와 주식 계좌에 대해 즉시 가압류를 명합니다. 판사가 목탁을 쳤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미가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겼어, 유진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흘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20억 9천만 원. 7년의 거짓말값. 유진은 드디어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한 달 후 유진의 통장에 20억 9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유진은 통장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그냥 숫자. 하지만 유진에게는 7년의 밤이었습니다. 7년의 눈물이었습니다. 7년의 증거였습니다. 유미 언니가 옆에서 유진을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유진아. 유진은 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것들 전부 쏟아냈습니다. 정말 잘 견뎠어. 유진은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 5천만 원. 유진 명의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집. 이사 가는 날. 유진은 7년간 먹었던 정신과 약을 전부 꺼냈습니다.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약통이 텅 비었습니다. 유진은 빈 약통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안녕.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재훈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불륜, 접대비 횡령, 결과는 권고사직,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수진도 재훈을 버렸습니다. 어느 날 재훈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미안. 나 다른 사람 만났어. 행복해. 재훈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습니다. 재훈은 오피스텔도 압류당했습니다.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빚이 5억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할부금. 어느 날 밤, 재훈이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제발 도와줘. 나 죽을 것 같아. 유진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유진은 남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임대, 배당주, 매달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미 언니가 물었습니다. 왜 상담사?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돕고 싶어?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 미쳤다는 소리 듣는 사람들, 혼자 우는 사람들.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당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당신은 옳다고. 유미가 동생을 안았습니다. 유진이는 진짜 강한 사람이야.
유진은 7년 동안 끊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유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유진이 웃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친구들은 유진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7년 전에 불안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아, 많이 강해진 것 같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7년 동안 혼자 싸워서 유진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재훈이 장모님 만나지 말라고 해서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유진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유진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미안해, 엄마. 어머니가 유진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 딸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유진은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간 참았던 눈물 전부 쏟아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유진은 어머니께 새 아파트 열쇠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살자. 방 하나 엄마 거야. 어머니는 열쇠를 받아들고 또 울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유진은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희망상담센터, 가스라이팅 전문. 첫 내담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상담사님,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가 미쳤다고 해요. 근데 전 정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봤거든요. 유진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여성이 유진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조용히, 침착하게, 하루하루.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7년 걸렸지만 이겼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유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습니다. 여성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다시 올게요.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유진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전쟁을 도울 차례입니다. 단풍이 물든 10월이었습니다. 유진은 상담센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간 유진은 127명의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상담했습니다. 그중 89명이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증거를 모아서 상담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15억 받았어요. 내담자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이 잘 싸운 거예요. 오후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요즘 행복해 보인다. 응, 엄마. 진짜 행복해. 그때 카페 밖으로 익숙한 뒷모습이 지나갔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쓴 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재훈이 아니야? 응. 불쌍하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저게 자업자득이야. 재훈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유진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오토바이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유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 7년의 전쟁, 가스라이팅에서 살아남는 법. 유진은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이 책은 7년간 남편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당신을 위한 책입니다. 유진은 USB를 꺼냈습니다. 2847개의 증거.
이제는 책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출판사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최유진 작가님, 이 책 꼭 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책은 3개월 후 출간됐습니다. 초판 1만 부가 일주일 만에 매진됐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유진은 방송 인터뷰에도 나갔습니다. 작가님, 7년간 어떻게 견디셨어요? 매일 밤 증거를 모으면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하나하나가 제 무기가 됐습니다.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는 분들께 한 말씀. 유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조용히, 침착하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방송이 나간 후 유진의 상담센터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도 도와주세요. 남편이 저를 미쳤다고 해요. 증거 모으는 법 알려주세요. 유진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6개월 후 유진은 TED 강연에 섰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살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청중 500명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저도 7년간 증거 모았어요. 내일 이혼 소송이에요. 유진은 그 여성을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꼭 이기실 거예요. 그날 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7년 전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이겼어. 우리는 미치지 않았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출퇴근길? 설거지하면서? 누워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집에서 들어요. 버스에서 들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이다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